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캘리포니아주의 기후변화로 산불이 잦아지면서 과거 피해자층이 고소득층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유색인종 피해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회와 5개 애호단체가 이번 주 토요일인 3월 1일 오전 11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제106주년 3.1절 합동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유시계열 근로자 노조가 학교 측이 노사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6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나섭니다. 보험회사 앤썸 블루크로스가 서울 메디칼 그룹을 우수 의료 제공 단체로 선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돕기 위해 사설 시민 소규모 군대를 동원하자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골드 카드로 이름 붙인 기존의 투자이민 대신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새로운 영주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리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오랜 동맹들을 외면한 채 소위 불량 국가들과 한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의 서방 가치 동맹을 흔들어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의 변수로 여겨지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이 합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미국을 찾아 협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일이 모두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시즌 NBA 경기 중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레이커스와 댈러스 간의 경기는 루카 돈치치의 트리플 더블을 앞세워 레이커스가 107대 99로 승리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 나서고 있는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가 타석에서의 부진이 이어지자 마이너리그 행에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3.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제가 혼조세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혼조세로 장을 열었는데 현재 상승장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헤드라인 부분 정정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LA 카운티가 LA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번 구제 프로그램의 총 지원 금액은 3,200만 달러 이상으로 피해 가구당 최대 18,000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주민으로 산불이나 강풍으로 인해서 이번에 거주지에서 퇴거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이 대상이며 주거지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부분 파괴 또는 심각한 파손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의 주민들이 해당이 됩니다. 또 이튼 산불과 팰리세이드 산불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는 3월 12일까지 접수가 마감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기후변화로 산불이 잦아지자 과거에는 해안가 고소득 주민들이 집중됐던 피해자층이 이제는 도시의 유색인종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주의 산불은 해안가나 산림이 울창한 힐사이드 주택가에 주로 피해를 입히면서 산불 피해자층도 고소득층 백인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다양한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가주의 산불 피해자층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23년 연방산림청 연구인들이 실시한 가주의 산불 연구에 따르면
산불로 가주 전역에서 더 많은 수의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가주의 산불로 도시 인근에 거주하는 아시안과 라틴계 흑인 호모너들도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이튼 산불로 사망한 17명 중 70% 이상이 흑인이었고 64%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로 숨진 사람들의 중간 연령은 77세였는데 숨진 사람 중 최소 3분의 1은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노인층은 소셜미디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한 경우가 많아 보통 운전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산불로 사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노인층이 모빌리티가 떨어져 산불 발생 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단순히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진이 검토한 과거 사례를 보면 모빌리티에 문제가 없는 5, 60대 사망자의 경우 주로 다른 사람들의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도심 지역에서 산불 발생이 늘어나는 것은 산불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도시의 주민들에게도 앞으로 더 많은 아웃리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산불이 자신의 이웃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산불 위험 인식이 낮습니다. 따라서 산불에 대비해 비상용 가방을 준비하는 등 산불 대응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전만 해도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는 산불은 드문 편이었지만 지난 10년 동안에는 부쩍 많은 사망자를 초래하는 산불의 빈도가 가주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 지역으로 간주되는 해안가나 산간지대뿐만 아니라 도시의 주민들에게도 화재 대응을 위한 계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지역에서 발생한 이 대형 산불로 LA 카운티 내 정부와 공공기관이 6,100만 달러 매년 재산세 수입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잃었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산불로 최소 12,000채 주택과 건물이 소실된 만큼 파괴된 주택이 재건되기 전까지 재산세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com은 토지 구획이 파괴되거나 손상된 숫자가 1,699개에 달한다며 약 50개 공공기관의 이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교육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남가주에서는 LA 카운티가 1,300만 달러, LA시가 900만 달러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돕기 위해서 사설 시민 소규모 군대를 동원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같은 제안은 저명한 군사계약 업체인 블랙어러의 전 CEO 에릭 프린스를 비롯해 군사계약 업체를 이끄는 그룹들이 제시했으며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 이 같은 제안서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워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 동안 미군의 보안, 훈련, 물류 지원을 제공한 역할로 알려진 군사계약 업체입니다. 이들은 대규모 불체자 추방을 위해 백악관에 불체자 수용소 네트워크와 100대의 사설 항공기 함대, 그리고 체포 권한을 부여받은 시민으로 구성된 소규모 군대를 동원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퇴역 군인, 전직 경찰, 은퇴한 아이스와 세관 국경보호국 직원 등 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신속한 훈련을 제공해 아이스 요원이 수행하는 불체자 체포 권한을 부여해 이들이 불체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불체자들을 찾기 위해 추적팀을 구성하고 주정부나 시, 카운티 정부의 치안 요원이 불체자들을 검거할 경우 이에 대한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현상금 프로그램을 후원할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주 등 전국의 많은 주와 대도시에서는 로컬 경찰들이 이민국 단속에 협조하도록 하는 협약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제안서 사본에 따르면 2026년 중간선거 전에 전국적으로 1,200만 명을 추방하기 위해서 매달 50만 명의 불체자들을 추방해야 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민 단속국의 업무가 6배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이스 인력을 대폭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정부는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고위 관리들은 불체자 추방을 위해서 여러 군사계약 업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들어 첫 몇 주 동안은 체포를 늘렸지만 그 이후에는 속도가 느려졌으며
체포했다고 해서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체자 구금시설 부족과 불체자 단속에 투입할 이민세관국 추가 인력 부족 등 여러 자원 문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리얼 아이디 갖고 계십니까? 리얼 아이디 시행법 이제 10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7일 리얼 아이디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 등 관련 기관들이 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국내선 공항을 이용할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여권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연방정부 건물에 출입을 할 때 여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교통안전청은 신분증이 리얼 아이디가 적용된 것인지 확인하려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곰과 별 문양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양이 있으면 리얼 아이디인 것입니다. TSA 연방교통청은 리얼 아이디나 여권이 없을 경우 항공 보안 검색대에서 상당히 많은 지연 시간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지연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DMV는 이달 1일 기준 총 1,800여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았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리얼 아이디 신청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점점 신청자가 몰릴 수 있다며 DMV는 미리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 온라인 신청서 작성할 때 업로드를 요구하는 서류를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문 예약을 한 날짜에 맞춰서 DMV를 방문해 확인 절차를 밟으면 아이디가 발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DMV 가서 반나절씩 기다려야 되는 것 이렇게 예약하고 가면 그 시간에 맞춰 가면 바로바로 또 처리가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명서류 하나,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등이 필요하고요.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서류 2종, 예를 들어 유틸리티 청구서나 은행 거래 내역서 등,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 이렇게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명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다른 문서에 나온 이름과 다를 경우, 한국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이름이 좀 어려워서 영어 이름으로 바꾼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서 결혼증명서, 시민권 증서 등등도 지참해야 됩니다. 허용되는 신분증명 그리고 거주증명 서류 이런 거는 DMV 리얼 아이디 웹사이트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발급 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차례 연기가 됐는데 5월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LA 동부 지역의 한인 마켓 주차장에서 강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 한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다가 한인들이 방심한 순간을 노려 가방을 강탈해 가거나 차량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피해자 이모 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경 다이몬바에 위치한 한남체인 주차장에서 교환에게 가방을 강탈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어깨를 다쳤습니다. 마켓에서 구입한 물건을 트렁크에 싣고 운전석에 앉아서 자신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풀어 조수석에 내려놓으려던 순간 복면을 쓴 남미계로 보이는 괴한이 조수석 문을 열고 이 씨의 가방을 강탈하려 시도한 것입니다. 가방끈은 아직 이 씨의 어깨에 걸려 있었고 강도가 이것을 잡아당기고 이 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씨는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강도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으며 가방을 빼앗겼고 이 씨는 현금 $1,000를 비롯해 가방과 전화기 등의 소지품을 모두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날 오전 역시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한인의 강도 피해도 있었습니다. 해당 몰래 베이커리에서 파타이머로 일하던 한인 직원이 이 씨와 비슷한 형식으로 강도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잇따른 강도 피해가 발생하자 한미경찰위원회는 한인 비즈니스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하면서 랜로드와 업주들에게 보안 감시 카메라 설치를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신종 절도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지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절도 대상범들의 동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로컬 뉴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샌마리노 지역에서 신종주택 침입 절도 행각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가족의 자동차를 펑크 내 귀가하지 못하도록 한 후 집이 빈 틈을 타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일 2500 블락 샌마리노의 리지웨이 로드에 위치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샌마리노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과 아들이 직장에 있고 가정부가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에 절도범이 집안에 침입해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남성과 아들이 직장에서 퇴근하려고 했을 때 자동차 타이어에서 공기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절도 피해를 입은 집의 가정부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샌마리노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가 빠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가정부가 집주인 부자보다 먼저 샌마리노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창문은 깨진 채 뒤쪽 발코니 문이 열려 있고 침실은 절도범들이 뒤져 어지럽혀진 상태였습니다. 절도범들이 훔친 물품이 무엇인지 피해 액수 등은 불분명합니다. 피해자들은 절도범들이 범행을 벌이기 전에 집주인과 아들, 가정부가 탄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미리 빼내 이들이 집으로 귀가하기 어렵게 만든 다음 빈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케이스를 수사 중이며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샌마리노 경찰서 전화 626-300-0720번으로 연락달라고 밝혔습니다. 샌 퍼난도 밸리에서 25일 새벽 연쇄 절도 행각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LAPD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25일 새벽 2시 10분에 13351블락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리버튼 보석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석상 로비의 유리가 파손됐으며 보석상에서 무엇이 도난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보석상에서 절도 신고가 접수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약 30분 후 LAPD는 스튜디오 시티의 벤츄라 블루바드에 위치한 스테이시 토드 부티크에서 업소 유리가 파손됐다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업소 정면 창문이 깨진 것을 발견했지만 도난당한 물품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절도 사건은 이날 오전 3시 27분에 썬밸리 지역 11800 블락 쉘던 스트릿에 위치한 마리화나 판매업소에서 보고됐습니다. 세 번째 절도 사건에서는 용의자들이 2대의 BMW SUV에 나눠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세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 위치한 유명 쇼핑센터 소스몰의 푸드코트 내 식당들을 다수 운영하는 한인 업주를 상대로 해서 전직 종업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부당 해고 등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지난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김모 씨 부부가 운영하는 푸드코트에서 주방장과 보조 등 직원으로 근무했던 한인 종업원들이 일주일에 적게는 55시간, 많게는 84시간까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어서 노동부 위반에 항의하는 일부 직원을 보복하거나 부당 해고했다고도 주장합니다. 원고 측은 현재 김씨 부부의 회사가 100만 달러 이상의 일반 손해보상금과 100만 달러 이상의 확정적 손해보상금, 30만 달러의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3일절입니다. 제 106주년 3일절입니다. LA 한인회와 5개 애국단체가 합동으로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회 미서부지회, 미주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 미주 3.1 여성동지회, 흥사단 등 5개의 애국단체와 LA 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차세대 청소년 대표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김용호 LA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106년 전 3월 1일 16의 나이로 독립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와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높이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와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높이기로자 이번 기념식의 테마는 위대한 여정의 나라로 LA 한인회 전통예술로 준비된 대한이 살았다 공연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청소년들이 함께 제작한 3.1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3분짜리 영상물이 상영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차세대에게 3.1 정신과 애국 정신을 이어주기 위해 약 200여 명의 청소년과 250여 명의 기성세대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성세대 참석자들에게는 쌀, 청소년들에게는 도시락이 기념품으로 제공됩니다. 또
또한 미주 3일 여성동지회는 기념식 직후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3.1 여성동지에서는 해마다 글짓기 대회가 큰 행사인데요.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또 3월 1일 연합 기념식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시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준백 광복회 미서부지회 회장은 공연과 기념식이 함께 진행되니 교포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의 3.1절 행사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토요일이니까 부담 없이 오실 수 있으니까 가족이 같이 오셔서 행사도 보시고. 미주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클라라신 부회장입니다. 토요일이고 자녀분들 함께 아이들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를 기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특별 창작무용 무료 공연 대안이 살았다가 개최됩니다. 이 공연은 전자바이올린과 가야금의 전주로 시작해 유관순 열사의 한거를 무용으로 표현하는 오프닝, 노래와 단소가 어우러지는 보컬, 전통악기 합주,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이 교차하며 독립정신과 자유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무용 콜라보레이션으로 구성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강채연입니다. 앤썸 블루크로스가 서울 메디칼 그룹을 미 전역 19곳의 의수 의료 제공 네트워크로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외에 타운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앤썸 블루크로스가 서울 메디칼 그룹을 미 전역 19군데 우수 의료 제공자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앤썸은 전국적으로 뛰어난 의료 서비스 성과를 거둔 메디칼 그룹을 우수 의료 제공자로 선정해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네트워크 내에서 상위 5%만이 우수 의료 제공자로 선정되는 명예를 얻습니다. 수상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 기준에는 예방치료 검진, 예방접종률, 만성질환 관리, 약물 수능도 등 다양한 지표가 포함됩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이명선 대표는 앤썸으로부터 우수 의료 제공자로 선정돼 영광이라며 지역 커뮤니티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제공자 표창 프로그램은 앤썸이 미 전역 회원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 및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약속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미은행이 퍼스널 체킹 계좌를 여는 고객들의 유추즈 리워드 보너스 포인트를 적립하는 연중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고객이 퍼스널 체킹 계좌를 열면 10,000포인트, 조인트 계좌라면 20,000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이 포인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계좌 개설 이후 시작하는 첫 3개월의 평균 잔고가 $3,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데비카드를 주문해 등록하고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도록 30일 안에 유추즈 리워드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유추즈 리워드 포인트는 데비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2당 1포인트가 적립되며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캐시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으로 사용 시 100포인트가 $1의 가치를 가지며 보너스 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받을 경우 10,000포인트는 $100, 20,000포인트는 $200로 환산됩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한때 해안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꼈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나 높아집니다. 대부분 지역에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를 웃돌고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를 비롯한 일부 지역 90도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하루 낮과 밤의 일교차가 3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이상고온 현상은 목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20도 이상 뚝 떨어집니다. 오는 주말의 낮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을 오히려 밑돌아서 서늘해지고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지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을 향해 갈수록 하루 이틀 사이에 20도를 넘는 급격한 기온차가 보여짐에 따라서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5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1도, 55도, 해안 지역은 70도, 54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2도, 낮 최고 기온은 54도로 예상됩니다. 교역 파트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이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근심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3으로 1월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위 기준입니다. 다우존스 전망치 102.3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작년 6월 이후 가장 낮고, 특히 낙폭의 경우는 2021년 8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입니다. 사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도 전달보다 9.3포인트가 내려간 72.9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이 비관적으로 변했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구리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투기와 탱크 등 군사 분야에 구리는 중요하게 쓰이는 금속입니다. 건축과 의료 등 사용 범위도 넓어 철과 알루미늄에 이어 사용량이 상위입니다. 전기차와 인공지능 등 전기 관련 산업이 성장할수록 구리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해 구리 사용량의 45%를 수입했습니다. 이 구리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결국 관세를 염두에 둔 것인데 수입 억제로 구리 산업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미국에 5억 7천만 달러어치의 구리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Tariffs will help rebuild back our American copper industry and strengthen our national defense. American industries depend on copper and they should be made in America. 무역확장법 232조는 자동차 등 어느 품목에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방침은 경제에 대한 미국 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약해지고 있고 물가 상승 전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We've got uncertainty out of Washington. We have uncertainty about the state of the consumer.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수입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가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향이 수출국에만 미치는 건 아닐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자 구리 가격 바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4%나 올랐습니다. 하루 상승폭 지난 12일 이후 최대입니다. 올 들어 미국과 해외 구리 가격 간의 차이는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구리 광산업체들의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구리 절도범들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관세 부과 조처 한 달간 유예에 합의한 멕시코 정부가 부과 예외를 목표로 정하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상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세 부과 유예일로 제시된 다음 달 4일 전까지는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협상을 틀어지게 할 정도의 갈등은 없고 바라건대 금주 중에 논의를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고한 관세에 대해 관세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3월 4일로 정해놓은 25%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부과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PR을 가리지 않는 관세 위협에 맞서 유럽이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미 무역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는 만큼 유럽은 역내 경제 이익을 보호하고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트럼프 설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백악관은 미국이 손해를 보는 불공정 무역 국가로 브라질, 인도, 유럽연합, 프랑스 등을 꼽은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 철강 산업은 유럽연합 전체 국내 총생산에 800억 유로의 가량을 기여하고 22개국에 걸쳐 500여 개 생산시설이 가동 중인 것입니다.
생산량 20%가 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후 위협에 다급해진 유럽연합은 직접 미국을 찾아 양측 간의 무역 분쟁이 모두 손해라고 설득하자라는 입장을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방법을 찾은 동시에 트럼프 설득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맞대응 카드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국 측의 관세 부과가 임박한 철강산업 보호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 철강산업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철강에 대한 전략적 대화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또 수입 농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고했습니다. 수입 제품에 적용되는 생산 기준에 보다 강력한 조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맺은 무역협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1조 달러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5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애플을 비롯해 오픈 AI와 메타, 소프트뱅크,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와 기업들이 미국에 큰 돈을 투자해서 인력을 많이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 같은 투자 계획 발표는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전통이 되고 있다고 26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4일 향후 4년간 미국에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미국에 AI 서버를 생산하며 2만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는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트럼프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에 발표됐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일본의 투자기업 소프트뱅크 또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 오라클은 미 전역의 AI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합작회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일단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4년간 총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입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도 지난달 24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도 역시 미국 데이터 센터 구축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부동산 재벌 다막그룹도 미국에 최소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역시 AI와 클라우드, 기술 지원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조지아주에 약 1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투자로 고숙련 일자리 55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슈퍼 억만장자, 발음도 잘 되지 않네요. 슈퍼 억만장자. 50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이들을 슈퍼 억만장자라고 부릅니다. 500억 달러. 그런데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인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요. 4,194억 달러. 네, 이거는 어떻게 얘기됐나요? 초슈퍼 억만장자인가요? 네. 급속한 기술 혁신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빅테크 거물들을 필두로 기존 억만장자와 차별되는 이 초부유층 슈퍼 억만장자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4,194억 달러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2,638억 달러, 루이부통 모에 헤네시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 2,389억 달러 등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10위 안의 인물들을 보면요.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구글 모회사 알파벳 세르게이 브린 창업자, 스티브 발머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 이 스티브 발머는 지금 클리퍼스 구단주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데 클리퍼스가 못하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예.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등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 슈퍼 억만장자 집단의 대두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루이지 장갈레스 교수는 좋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의 모방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누구에게 과도한 보상을 주지 않는다며 이 슈퍼 억만장자들이 형성되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달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의 가디언 등
매체들이 25일 유럽 자동차 제조업 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달 유럽 내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가 9,945대로 작년 동월보다 45%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테슬라가 처음으로 중국의 전기차 선도업체인 BYD보다 적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외신들은 머스크 CEO가 유럽 정치에 개입해 구구 정당을 지지한 일도 이 판매 부진에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은 불체자들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고 이에 대해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4세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이 대상입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0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민자들이 구금 추방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데 비해서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불법 이민을 범죄화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본국으로 돌아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됐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로 이름을 붙인 새로운 영주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투자 이민 대신에 $500만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영주권 장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를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골드카드를 꺼냈습니다. $500만, 약 71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당장 2주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Wealthy people will be coming into our country by buying this card. They'll be wealthy and they'll be successful and they'll be spending a lot of money and paying a lot of taxes and employing a lot of people. 부자들뿐 아니라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애플 같은 대기업도 살 테니 많이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If you sell 10 million of the cards, that's a total of $50 trillion. Well, we have 35 trillion in debt. That'd be nice. 최소 $90만 미국 회사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던 기존 투자 이민 제도는 폐지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니 사실상 헐값에 영주권을 넘기는 제도였단 겁니다. It was full of nonsense, make-believe and fraud, and it was a way to get a green card that was low-priced. 영주권 자격 심사도 하겠다지만 결국 감세로 부족해질 세수를 영주권 장사로 메우겠다는 특유의 사업가적 구상으로 보입니다. 반면 돈이 안 되는 불법 이민자 단속은 더 강화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미등록자는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국무부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운동선수 비자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 세계 비자 담당자들에게 미국 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 비자 신청서에 출생 당시 성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영구적 비자 금지 조치를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부는 트랜스젠더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 미국 이민 국적법 중 위증 항목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 2028년 하계올림픽, LA 하계올림픽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고강도 연방정부 축소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 노즈 직원들이 그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반발하면서 대거 사임했다고 AP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머스크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직원 대규모 해고 작업에 공무원 노조인 미국 공무원 연맹 등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외부적인 반발이 이어졌지만 이렇게 내부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데이터 과학자와 엔지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등 소속 공무원 21명이 공동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AP통신이 입수한 사직서에서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해체하는데 기술적 전문성을 사용하길 거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연방행정부 전반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며 그러나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축소를 위해서 노즈에 고용한 인사들이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정치적 이념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는 28일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광물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국의 안보 보장 문제를 두고 양국 정상이 추가 협의할 게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우크라이나 슈미할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이렇게 광물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방금 전 밝힌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미국에 온다고 들었다며 우리는 함께 광물 협정에 서명하고 이것이 매우 큰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다.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오랜 동맹들을 외면한 채 러시아와 북한 같은 소위 불량극과들과 한판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부터 최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시작으로 동맹국들을 겨냥한 관세 전쟁에 돌입한 데 이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 유엔 부대에서까지 기존 서방 가치 동맹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과 갈등을 빚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대서양 동맹은 존속 여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근간이 되어온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잇따라 탈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기존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미국은 단기적 이익, 특히 물질적 이익 이외에는 모든 것에 무관심한 그런 또 하나의 강대국이 되기로 결정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NBA 빅매치가 있었죠. 레이커스와 댈러스가 언제부터 빅매치였어? 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루카 돈치치와 앤서니 데이비스 이 세기의 트레이드 이후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빅매치였습니다. 어제 레이커스 이적 후 댈러스와 첫 만남을 가졌던 루카 돈치치. 친정팀에 대한 화풀인가요? 트리플 더블을 이끌면서 팀의 107대 99 레이커스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3연승을 달린 레이커스 이제 서부 컨퍼런스 4위 기록 중인데 자 과연 레이커스가 루카 돈치치 영입 이후 계속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댈러스의 간판이었던 마법사 루카 돈치치와 리그 정상급 빅맨으로 평가받았던 앤서니 데이비스 미국 프로 스포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루카 돈치치 댈러스 옛 동료들과 깊은 포옹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소속인 김혜성 선수의 시범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개막 로스터 진입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김혜성은 어제 아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 랜치에서 열린 2025 MLB 시범 경기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 3진 2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범 경기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벌써부터 김혜성의 마이너행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아무래도 방망이에 의문점이 있다는 감독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